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료 분야 AI에서 저희가 요 AI 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지금 의료에 이제 AI가 접목되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료 현장에는 많이 AI가 접목돼 있고요. 또 특히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AI 없이는 뭐 판독이나 진료를 안 하시죠. 지금 뭐 AI 항생제 어드바이스 저희가 SK CNC랑 제일 처음 개발했던 거고요. 체포는 당연하고 골연령 진단 시스템이 우리나라 AI 중에 식약처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건데 이제 고대 안암병원하고 같이 작업했던 거고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저거를 임상하기 전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임상 시험을 할 때 저걸 이제 그 우리 영상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 썼는데 임상 시험이 이제 다 끝나고 식약처 허가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안 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전공의 선생님하고 교수님들이 저거 없으면 판독 안 하겠다고. 저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성장 클리닉에 한번 오면은 그 클리닉에 있는 날은 아이들 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찍으면은 그 책을 앞뒤로 막 펼쳐가면서 여기에 성장판이 닫히고 열리고에 따라서 이 아이는 뭐 원래 그냥 나이는 12세인데 11세야. 그래서 아직은 성장 호르몬 안 맞아도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한 5분씩 뒤져봐야 되는데 얘는 교수님만큼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1초 만에 뭐 11.2세 그러면 한 0.34세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조금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1분이면 되는데 5분씩 해야 되고 그걸 몇십 명을 하면 하루 종일 판독해야 되는데 1시간이면 할 거를 하루 종일 판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 이제 끝난 건데 다시 쓰게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AI는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것들 그리고 그런 걸 뭐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 저거 없이는 이제는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AI 치과 임플란트 하는 것도 저희가 뷰노랑 같이 처음 했는데 임플란트 할 때는 이거 플랜 세울 때 한 5분 걸리는데 얘는 거의 1초, 2초 만에 하고 조금 부정확하지만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는 이제 나한테 맞춤형이 뭐가 있는지 기업 같으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뭐 유방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환자들의 많은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부터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병리 검사 소견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플랜을 세우면 훨씬 더 임상시험 할 수 있는 그 코스트 낮출 수 있죠.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서 뭐 2, 3개월, 4, 5개월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도 몇 천억씩을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줄일 수 있고요. 병원 같으면 그 유전체의 이상이나 뭐 그 사람의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많은 질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잘 스크리닝하고 레코멘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의사 옆에서 보조하면서 물론 이제 의사가 그분을 막 한 30분씩 차트를 자세히 보고 찾아보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뭐 가장 효율적이지만 또 3분 진료, 5분 진료 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AI만 있으면 진짜 30분 진료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특히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 병원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좋은 AI를 잘 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에 똑같은 시스템 그다음에 용어를 올려놓고 여러 병원이 쓰면 그러면 서로 다른 병원인데 마치 한 병원의 데이터처럼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은 같은 시스템을 쓰다 하더라도 온프라미스에 있으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서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하려면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용어를 표준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같이 여러 병원이 마치 한 병원처럼 같은 시스템을 쓰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러면 뭐 임상에서 진료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 우리가 임상 시험 한다든지 또는 병원 그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할 때 많은 데이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주치를 사람이 하면 못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러스 AI가 하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람이 개입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1단계는 그냥 AI가 다 하는 거고 거기서 좀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렇게 그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자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훨씬 더 예전 같으면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만 그 주치의가 있어서 그런 스페셜한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AI 시대에는 우리도 그거에 뭐 버금가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냥 현금성 자산이 뭐 10억 이상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프라이빗 뱅킹 뭐해서 투자 서비스도 받고 하지만 지금은 몇백만 원만 있어도 AI 어드바이저로 투자를 뭐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하이 퀄리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로 이제 될 거고 뭐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요거는 이제 고대의료원에서 향후 뭐 10년 안에 이루어질 기술에 대해서 뭐 미래 의료를 이렇게 만들어겠다고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투약 같은 것도 이렇게 까먹기 쉬운데 저런 여러 가지 요즘은 스마트 뭐 약병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그 맞는 시간에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의 유전체나 뭐 이런 거에 이상 있는 거하고 영상 소견하고 다 합쳐져서 그래서 개인화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에 좋은 시스템을 놓고 같이 쓰면 AI를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체, 임상,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야 했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은 정보가 공유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연속적으로 진료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경제적이다.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절감되고 환자의 경우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처방, 중복 검사 방지,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생산적이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 간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저장 공간이나 성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백업이나 보안 체계는 비식별화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개인정보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의 종합적인 진료 정보를 표준화 및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진단 기반 지능형 상병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각화하여 간호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높입니다. 그 밖에도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모바일 EMR, 라이프 로그 기반 PHR, 만성질환 발병 예측 리스크 케어, 지능형 POC 처방 가이드 등의 부가 기능을 구현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안정화 이후 점차 보급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 IT 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PHIS. 치료 기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며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첨단 기술로 의료계에 불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선도할 것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 정밀의료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 그 중심에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17년에 그 AI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기획을 해서 그 당시에 병원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였고요. 제가 그때 연구부원장을 하면서 영중주병원 협의회 회장을 했었는데 요 과제가 308억 또 암 빅데이터 사업이 400억에서 토탈 780억 과제를 저희 고대가 수주했고요. 그 수주한 이후에 2021년에 천병상 이상 대학병원으로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세계 최초로 전부 다 100%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세계 병원 데이터는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용어로 하고 지금은 이제 6개 병원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1922년에 힘스가 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했을 때 고대 안암병원이 전 세계 2등을 했고 그 중에서 이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하고 인터오퍼레빌리티는 저희가 이 시스템 때문에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저희가 같이 개발한 거는 그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서울병원 같이 개발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대 의료기술지주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2대 주주, 그 다음에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렇게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휴니버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운동관리, 식사관리 이런 솔루션들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AI를 더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럽 X 그 AI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지만 그 데이터를 그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데이터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이버랑 그 긴밀하게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 그 네이버의 1784 로봇 친화 빌딩이 분당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공동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공동연구소에 저희 직원, 네이버 직원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100%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같이
그 트레이닝하고 헬스케어 LMM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법적인 문제도 풀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자 페이션트 썸머리 하는 거 이미 개발해서 구로병원에 이제 비뇨기과 재활외과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테스트 끝나면 저희 시스템에다 다 얹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뭐 3분 본다고 하더라도 말은 꽤 많이 하거든요. A4로 하면 몇 페이지 될 텐데 시간이 바쁘니까 차팅은 한 2줄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환자 정보도 잘 얻고, 그 보이스 EMR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따로따로 분류해서 얘가 정리해주고, 그거를 우리 차트 형식으로 바꿔달라면 차트 형식으로 딱 바꾸고, 그걸 또 영어로 메디컬 언어로 바꾸려면 바로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틀린 것만 조금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료 데이터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환자 페이션 썸머리인데, 그 저희가 3분 진료를 하면 어떤 환자분은 우리 병원에서 뭐 10여 년째 뭐 각종 수술도 받고 당뇨, 고혈압, 뭐 신장 질환 뭐 이런 거 다 치료받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뭐 소염진통제를 처방을 하면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분은 그 소염진통제 처방에 주의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이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 페이션트 썸머리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 다 썸머리하고 제가 처방하면, 물론 우리 시스템에서도 걸러주지만 AI가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 진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분, 30분 진료하는 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환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요것도 테스트해서 이제 내년에 적용할 거고요. 당연히 의료 챗봇도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기 위한 챗봇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 의료 행정, 우리가 원무, 뭐 보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환자 진단을 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생활 습관, 그다음에 유전체에 검사했던 데이터,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랑 비교해서 당신은 이런 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질병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약의 가장 최적의 환자를 잘 선택하면 임상 시험의 성공률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2021년에 최초로 그걸 클라우드 병원 정보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그 IT 분야 최고의 훈장을 받고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상업종합병원을 적용했고, 뭐 두 가지 분야에서 1위를 했고 글로벌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IT도 많이 발전돼 있으면서 그거를 많이 확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가장 잘 맞는 나라에서 거기 지사 설립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고 다른 나라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내 데이터가 나를 위해서도 쓰여지지만 내 후손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내 개인정보만 제거되면 그거를 잘 해서 그 기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얼월드 데이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데이터 20년치 600만 명 데이터 가지고서 그 저희 외래 오는 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환자 정보, 내원 정보, 뭐 저희 그 진단명, 처방명,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납 뭐 이런 것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다른 AI가 오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나 후양적 임상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데이터고, 요 데이터들이 요로 토큰에 넣어져서 트레인이 되는데, 저희가 토큰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토큰 하나에다가 그 토큰 내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끼리는 이
그 벡터로 된 그래픽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트레이닝해서 적은 한정된 GPU를 가지고 저희가 다 트레이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버트 모델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오픈 소스 LMM,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네이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앞으로는 당연히 요즘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일반 그 의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전공의 수준, 뭐 전문의 수준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의 맞춤형의 거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플러스 그 데이터 지금은 600만 명 20년치인데 그걸 가지고서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플러스 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그 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주치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 말이면 이제 완성될 거고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앞으로는 우리 데이터를 잘 모으고 저희 뭐 고대도 의료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AI 대학원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민족고대가 민족의 의료도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